화폐 진공 현상이 일어난 사례의 일본을 볼게요.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그러면서 어떠냐? 일본이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다 제패하고 당시에 어떻게냐? 일본이 전 세계를 갖다가 경제를 다 지배를 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막 뉴스 타임즈나 뉴스 다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나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일본 동양 사람들 특징이 뭐야? 돈을 벌면 일단 내 집부터 사고 싶어하는 게 좀 특징이 있어요. 내 소유의 내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들어와. 돈을 많이 벌려.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특히 도쿄나 큰 대도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동산업이 막 올라간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나중에 하니까 회사들이 막 수출도 하고 막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식이 그러니까 계속 오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집값이 쭉 오르는 거야. 그럼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되냐? 주식을 많이 샀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비슷하죠. 지금 잘 보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그 당시에 일본이 그랬어. 1980년대. 자, 집값이 올라. 옛날 집값을 샀는데 이 1억 원짜리 있던 집이 갑자기 10억으로 10배를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10억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어. 10억 원. 10억 원 자산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에서 똑똑똑 아이고 요즘 저기 그 뭐냐 주식시장도 잘 나가고 저기 뭐냐 부동산도 저거 하니까 이걸 대출을 받아서 저기 뭐냐 저기 주식에 투자하면 더 많이 법니다. 이렇게 은행 직원들에게 와서 똑똑똑 살살살살 그러니까 오 그러네 하네가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1억 원에 내가 샀는데 이게 10억 원까지 올랐어. 그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례를 내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10억이 올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냐 그럼 얼마면 되겠어? 얼마까지 대출했는데. 아, 우리가 말입니다. 그럼 대충 60%가 그 기본이야. 은행은 담보물의 60%가 말세야. 60%. 그럼 우리 최대 6억 원까지는 우리가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억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면 그럼 부동산은 그게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 부동산은 앞으로 10억에서 이제 11억, 12억, 13억 해가지고 나중에 30억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6억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걸 주식에다가 넣으면 주식도 계속 누르는 그러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자산이 올라와서 부자가 되고 주식은 주식 앉아서 돈 버는 거네. 이걸 다 어떻게 했냐? 너도 나도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보편적인 일본 버블이 이게 터지는 원리야.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시장 정책위가 가세요. 대체 왜 그냥 첫 번째 대한민국 때문이고 두 번째가 중국. 잃어버린 30년에 미국의 역할도 있지만 그건 다 알고 있죠. 그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 굉장히 커. 그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제조업을 어떻게 수출해서 그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막 전 세계로 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떠냐? 일본에서 어떠냐? 시장 정책이 딱 일어나. 오히려 시장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딱 어떠냐? 그 수출하는 게 하다가 이게 뒤로 이게 뒷걸음질을 해. 그게 뭐냐? 대한민국 이게 1차적인 게 대한민국 때문에 그래.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옛날 일본이 대표적인 가전제품이야. 철강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자. 철강제품, 가전제품, 그리고 어떻게 되냐? 철강제, 가전제가 아니라 전자제품. 철강제,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야. 여기다 하나 하면 조선까지 있어. 자, 이거 다 어떻게 되냐? 일본의 그 수출, 그걸 갖다 다 누가 뺏어와서? 대한민국이 다 뺏어왔죠. 철강, 전자, 자동차, 조선. 요 네 가지 다 뺏어왔어. 그죠? 그러니까 어때 시장을 뺏기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게 기업들이 정체에 들어간 거야. 이게. 그러면 주가가 올라 안 올라?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나중에 90년대 들어가면서 저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 그러니까 어떠냐? 요때도 크게 한번 작살이 나.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는 이런 작은 부품 간단한 거 있어. 그냥 저기 프레스로 찍어는 가는 걸 다 일본 공장에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도 그걸 뺏겼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뺏겨. 그 간단한 그 저기 좀 수공업 같은 거지. 이게 다 뺏기면서 어떠냐? 얘들이 정책위에서 어떠냐? 오히려 어떠냐? 수축이 돼 이게. 그러면 주식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지. 시장이 정체기를 최고점을 찍고 정체기를 좀 가다가 어떻게 되냐? 퇴락을 하는 거야 이게. 경제가. 일본이 대표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자국의 자원도 없고 뭣도 없다.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보다 더해 거기는. 근데 나중에 이게 한국하고 이게 그 시장을 뺏긴 거야. 수출 시장을.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작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이 되면서 어떻게 떨어지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 안 올라. 이제 그걸 눈치챈 그 월가나 서유럽 국가 투자자들이 어떠냐? 일본에서 돈을 빼기 시작해.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먼저 그때 보면 주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 그죠? 주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손실을 보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씨, 내가 아파트 10억 원인데, 씨발 6억 원이 지금 반에 반 토막 냈네? 그냥 반 토막 난다. 6억 원으로 다 주식 꼬라박았는데 6억 원이 반 토막이 됐네? 얼마야? 3억이죠. 그러면 이거 은행이 알까 뭘까 알아. 은행이 똑똑똑 거기 저기 그 뭐냐 담보를 더 제시하거나 왜 그러니까 요즘 저기 부동산 저기 사장님 집값도 떨어지고 사장님이 이제 이거까지 얘기 아니야. 속으로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값도 떨어졌는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담보를 더 넣든가 아니면 저기 그 상환을 하든가 좀 저기 상환을 하시오 하고 똑똑똑해. 그러면 어때?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반토막이 다 사먹어. 그러니까 에이 씨발 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주식 처분하고 저거 다 저기 비토 쪽 하는 거 다 듣기 싫다. 그래서 3억 원을 너도 나도 그 처분을 해. 그 과정에서 어떠냐? 주식이 더 급락을 하는 거야. 그럼 일찍 빠져나오는데도 그걸 좀 갚아도 괜찮은데 더 급락을 해. 그럼 나중에 똑같이 다른 놈도 6원 사는데 아이 씨발 존버하지 하고 3억 반토막이 많은데 이게 반의 반토막이다. 1억 5천까지 떨어진 거야. 6원이 1억 5천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그쯤 되면 어떠냐? 패닉 현상이 일어나. 반의 반토막이 원리가 그야. 이게 사람이 이게 70%의 원리야. 70%를 갖다가 손실을 보면 이게 헤드가 나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70%가 날라갔어 손실을.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헤드가 날라가 진짜. 이 헤드가 날라가 버려. 헤드가 날라. 미쳐버려 그때가 되면. 이 인간의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 원치 뭐 주식을 샀는데 이게 3천만 원 줄어들었어. 그럼 어떠냐? 이게 헤드가 사람이 미쳐버려. 이게 70%의 원리야. 이게 70%. 이게 사람의 심리가 있어. 30%, 50%, 70%가 있어. 내가 산 주식값에 어떻게 되냐? 그게 30%가 손실을 나면 어떻게 되냐? 이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 그 나중에 이게 반토막이야. 50%다. 그럼 나중에 자포자기 상태가 어떠냐? 그게 70%야. 70%가 손실이 나면 보통 포기 선언을 해버려. 50%까지는 어떻게 버텨오는데 70%가 무너져. 손실률이. 70%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포기를 하고 무너져 버려. 이게 반의 반토막의 원리야. 이게. 반의 반토막이 25%죠. 그럼 어째 사람이 미쳐버려. 그때 자포자기를 해버려. 그때 자살도 많이 해. 자포자기랑 70% 손실을 보면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 사람이. 그럼 어떠냐? 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 70% 자포자기 다들
이게 나만 70% 손실을 본 게 아니라 70% 이상을 주식 손실을 받고 어떻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너도 나도 막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급락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부동산에 어떻게 나중에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이게 경매도 넘어오고 근데 나중에 부동산 값이 뭐 저기 10분의 1토막 이상도 나.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시중에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 거야. 내가 쓸 돈도 없는 거야 다들.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화폐 진공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폐 진공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냐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산 대폭락 사태까지 발생해.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 밑에까지 떨어져. 우리가 바닥 밑에 지하 1층 있고 지하 3층 있고 제일 밑에 또 지옥도 있더라. 지옥까지 맛을 본 거야 그 당시에. 좀 이해가 돼? 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화폐 진공 현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도 나도 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왜? 그 대출 이자 갚고 자기 쓸 돈이 없으니까 다 그 꼬라먹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화폐 그 진공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 선제적으로 뭐 되냐 경제에 어떠냐 자산 시장의 버블이 먼저 일어나. 버블 현상이 먼저 일어나.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어떠냐 급격한 화폐 진공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가 숨을 1시간 동안 안 참고 이렇게 진공 상태에다 딱 놓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그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야. 그럼 경제가 되냐 그럼 어때 사망 선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야, 우리나라 때는 IMF 때 그거를 짧은 시간에 그걸 갖다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명동 퍼센트 해결한 거야. 화폐 지금 안 그랬으면 지금도 IMF 그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수 있어. 그게 왜 이게 화폐 진공 현상이 무서운 게 이거야. 아, 로마까지 얘기해야 되라고? 그럼 사례를 내가 딱 3개 얘기? 4개를 해달라고? 자, 화폐 진공 현상을 뭐 정의를 설명은 잘 몰라. 역사적인 사례를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폐 진공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